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써보려니 너무 떨리지만 다른 차근히 제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올해 30대 중반인 여자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흔하게 겪지 못한 파혼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한다는 것은 행복하고 또 축하받을 일이지만 저는 그렇게 행복한 인생 2막을 시작하지는 못했네요. 오늘 제 이야기를 모두 들으신 후에는 제가 파혼을 한 것이 오히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답니다. 그럼 오늘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교육자 집안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한때 저희 아버지는 한 학교의 교장으로 일하시다가 퇴임하셨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을 하시다가 마찬가지로 퇴임하셨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집안은 누구 하나 큰소리 내시는 분 없었고 서로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문제가 생겨도 차근차근히 잘 풀어나가는 조용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춘기라고 해서 반항하거나 엄마 아빠께 대든 적도 없었고 사고를 친 적도 단 한 번도 없던 착한 딸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엄마 아빠의 지지 아래에서 바르게 커왔고 결론적으로는 의대에 가고 싶은 제 꿈을 이뤘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저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많은 전공 공부를 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공부했던 책을 얼마 전에 정리하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거든요. 의대 공부를 하는 내내 저는 주변 아무것도 볼 시간 없이 공부만 했어요. 봄에는 벚꽃놀이도 못했고 여름에는 물놀이, 겨울에는 스키장도 한 번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제 동기 친구들 모두 마찬가지였겠죠. 모두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으니까요. 학교를 다닐 때는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누구를 만날 생각도 해보지도 못했고 누군가를 만난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잘해줄 자신이 없었어요. 연애할 준비가 안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여유가 생기고 난 뒤 저는 제 연애를 찾게 되었죠.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졸업을 하고 난 뒤 동문회에서 동갑인 제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로 의사였어요. 남자친구는 성형외과 의사였고 훤칠한 귀와 멋진 외모를 가진 남자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이상형과 굉장히 가까워 큰 호감을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처음 대화를 나누다가 공통분모가 많은 것을 확인하며 빠르게 가까워졌고 서로 바쁜 와중에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아는 선배의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었고 남자친구도 다른 성형외과에서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었죠. 일하고 있는 상황도 직업도 같았기에 공통점이 많았고 통하는 것도 많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직업에 대한 사명감도 서로 굉장히 컸고요. 만남을 이어가게 되면서 들어보니 외동인 저와 달리 남자친구는 형이 2명 있었습니다. 3남 중 막내였어요. 들어보니 위에 형들도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첫째 형은 유명한 방송국 PD였고 둘째 형은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 연구원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3형제 모두 좋은 직업을 가지고 훌륭하게 컸다고 생각했고 시어머님 되실 분이 참 고생했겠다고 생각했죠. 또한 자부심도 굉장히 크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밑도 끝도 없이 크실 거라고는 그때는 예상 못했지만 저는 혼자 외로이 그리고 오래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부모님 대사는 얼른 좋은 인연을 만나 안정된 가정을 꾸리길 원하셨고 저와 남자친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직업도 안정도 되었겠다.
미래 수입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서로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지라 이해를 잘해줄 수 있을 거라며 반대 없이 결혼을 빌어주셨고, 남자친구 말로는 남자친구 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시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2년간의 연애 끝에 정식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고, 그 전에 먼저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죠. 우리 아버님 어머님 빨리 배워야 하는 거 아니야? 대충 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거지? 그럼. 사실 많이 엄마가 궁금해하셨지. 대충 이것저것 말씀드리긴 하는데 아마 아직도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 가서 잘 인사드리고 얘기 잘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예은이를 싫어하실 이유도 딱히 없고 말이야. 얼른 후딱후딱해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럼 다행이지. 사실 내가 어른한테 잘하는 법을 몰라서 좀 걱정이 되네. 산불이나 한번 골라봐야겠다. 저는 그렇게 예비시댁과 만날 날을 기다리며 정식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주변에 이미 결혼한 언니들 얘기를 듣고는 좋은 명품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고, 제가 애교도 없는 편이고 조용한 편이라 어머님의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서 들어야겠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님을 처음 뵙게 되었고, 어머니께서는 엄청 친절하신 분이셨어요. 우아하시고 교양이 넘쳐 보이시기까지 하셨고, 저를 많이 환영해 주셔서 제가 문득 발을 물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은이는 산부인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지? 네, 어머님. 예전부터 그쪽에 관심이 많았어서요. 안해삼대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하고 있어요. 뭐 상황은 우리 아들하고 똑같네.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구나.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집안이 완전 교육자 집안이라던데 어느 대학에서 교수직을 하시는 건가? 정말 대단하시구나. 엄청 부유하게 커왔겠네, 예은이가. 네? 아니요. 교수직을 하신 적 없으시고 그냥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퇴임하셨고 어머니는 그냥 교사 하시다가 퇴임하셨어요. 지금은 그냥 쉬시고 계시고요. 그게 정말이니? 나는 어디 대학교에서 한자리 하고 계신 줄 알고 키가 죽었었네. 호호. 우리 집은 너가 봐서 알겠지만 나하고 우리 양반하고는 계속해서 수입이 있는 상태란다. 쉬고 싶고 그래도 자꾸 수입이 들어올 일밖에 없지 뭐니. 그래서 나이도 있고 그냥 관리만 하고 있지 뭐. 살짝 다른 집보다 여유가 있달까? 네, 대단하시네요. 어머님, 아버님. 아무튼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 결혼 준비는 어떻게 어느 정도 한 거야? 이제 막 시작 단계야, 어머님. 아직 식당도 제대로 찾지도 못했고 어느 지역에서 할지도 정하지도 못했는걸요. 당연히 결혼식은 남편 쪽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이쪽에서 하는 걸로 하고 내가 내일 다시 전화를 하마. 내가 할 말을 정리해야 하는데 오늘 하도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지 뭐니. 형님들도 다 해온 거야. 내일 다 말해줄게. 우선 오느라 고생했다. 들어보니 어머니께서는 제가 교육자 집안인 것은 듣기는 하셨던 것 같은데 퇴임하셨다고는 생각을 못하시고 대학교에서 한자리 하고 있는 부유한 집안인 것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희 집은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지지해 주실 정도였거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님은 집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어머님이 굉장히 친절하셨고 극존칭을 써서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퇴임하시고 그냥 평범한 집안인 것을 알게 되자 미묘하게 바뀌는 목소리 톤과 모습을 저는 눈치챘죠. 다만 처음 만났고 저도 어머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오해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넘기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집안 대 집안이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저와 제 남자친구가 한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요. 기본만 서로 지켜준다면 한 가족이 되는 것이 그렇게 큰 무리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날이 되었고 어머님은 약속한 대로 바로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사실 어떤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예은이니? 따따. 네, 어머님, 어제 잘 쉬셨어요? 제가 늦게까지 있다가서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한가족 불사인데 뭐 어떠니? 무튼 내가 리스트를 쭉 적었거든? 네? 무슨 리스트요, 어머님?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면 혼수라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어? 혼수 해야죠. 남자친구하고 잘 얘기 나눠서 할게요, 어머님. 아니, 혼수는 내가 문자로 다 보내놨는데 최고급 각오로 했으면 안다. 남들 보낸 눈도 있고 사실 내가 우리 막내를 제일 애지중지 키웠거든. 여태까지 내가 들인 정성이 있어서 이 정도는 너가 해왔으면 하거든. 그냥 구급이 아니라 무조건 최고급으로 해오고 예단도 마찬가지다. 친척들한테 내가 얼마나 막내 아들을 자랑을 해놨는지 그 정도는 해야 내가 면이 설 것 같아서 그래. 슬쩍 보니 한 1억 될란가 몰라. 그 정도는 괜찮지? 한번 할 것 제대로 하는 게 좋잖니. 네? 1억이요, 어머니? 최고급 가구에다가 친척들 예단까지요? 요새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또 남자친구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건 모두 다 생략하고 돈을 아끼기로 해서요. 그리고 사실 집도 저희가 알아서 할 거라서 예단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누구 맘대로 그걸 생략하니? 아무리 집을 너네가 한다고 해도 지킬 건 지켜야지. 그런 거라도 제대로 해야 나중에 욕을 안 먹는 거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기본적으로 해올 건 해야 하는 거야. 니네 형님들도 다 해왔었다.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못해서요. 가족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고 남자친구와도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살 때 전화하거라. 너무 갑작스럽게 전화 폭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는 예단하고 혼수를 거의 1억 어치를 하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황당하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집도 저희가 자그마하게 모아둔 돈으로 할 거라서 시댁에 도움을 받는 건 아예 없었거든요. 아무리 제가 돈이 많아도 예단을 그 정도 규모로 진행하는 건 낭비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라고 해서 생략하기로 얘기를 끝냈었는데 갑자기 최고급 가구에다가 친척들 예단이라니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어보니 어머님이 막내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이러는 말을 붙이시는 거 보니까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서 애지중지한 귀한 딸인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불편해지더라고요. 저는 우선 전화를 끊고는 남자친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이 전화 주셔서 예단하고 최고급 가구 얘기하는데 자기도 알고 있단 얘기야? 갑자기 와다다다 말씀하시고는 끊으셔서 조금 당황스럽네. 우리가 얘기해왔던 거랑 다르잖아. 아니 나는 틀린 말이 없는데 엄마가 그렇게 전화하셨어? 난 아예 몰랐네. 내가 자기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해와야 한다고 하시던데 형님분들도 다 그렇게 해오신 거 맞아? 집을 해주신 거 아니고? 무슨 차도 해오시고 그러신 걸로 알아. 집은 안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그런 거 다 생각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굳이 그것도 전화하셨나 보네. 알았어. 내가 오늘 엄마랑 얘기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자친구는 이미 예단을 생략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다며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게 아니겠어요?
최고급 거구도 처음 듣는 얘기라며 오늘 어머니가 말씀을 나눠보겠다고 하기에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알아서 잘하겠거니 싶었어요. 아무리 인터넷에서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떠들어도 저는 제가 남자를 잘 고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가운데서 누구보다 잘해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그 다음날 모두 다 해결된 줄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다시 전화를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예은아, 안 바쁘지? 잠깐 통화 되니?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어제 대화 나누겠다고 권하는데 이하고 대화 나누셨어요? 하고 마음에 뭐가 있니? 엄마 말이면 개개인데? 신경 쓸 것도 없다. 그래서 예단하는 거랑 혼수랑 집에다 다 말씀드렸어? 최고급 가구하고 예단 진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사실 제대로 된 의사 남편 만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니? 솔직히 말하면 주변에서 우리 아들이 아깝다고 난리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좀 심각하니? 들어보니 주변에 산부인과가 2곳이나 닫았다고 하던데? 굳이 왜 그런 거를 선택했는지 조금 의문은 있다만 그건 너의 선택이니까. 근데 우리 아들 봐라. 외국에서도 한국에 들어와서 성형수술하지. 한국이 성형수술 잘하는 걸로 유명하잖니? 예. 얼마나 바쁜지 평소에도 전화도 잘 안 돼. 이제 뭐 잘나갈 일만 남은 거 아니겠니? 그냥 무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투자한다고 생각해라.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 하실 텐데 왜 너가 중간에서 요난이니? 네. 자출산이어도 여성들은 부인과 쪽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있고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불편하네요. 미래에 대한 투자라뇨. 저희는 그냥 서로 사랑해서 함께하기로 한 것뿐인데 저도 남자친구한테 투자를 하고 몇 배 불려서 받고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요. 부모님께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설득할 부분도 아니네요. 예, 봐라. 처음부터 이렇게 삐그덕거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이번만 잘 도와주시고 넘기시면 이제 큰일 치르실 일 없으실 텐데 한번 말씀드려보려. 그 뒤로 계속 어머님은 아들 장사라도 하시려는 건지 산부인과는 이제 죽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피하기 일쑤였고 계속해서 예단과 최고급 가구에 대해서 강요하셨습니다. 집을 거의 15억짜리를 해주시는 것만 모르겠는데 아예 저희는 집을 받을 생각도 없었거든요. 정말 환장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 부모님께서 할 일이 없으시지 않냐며 은근 무시하는 그 말투도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온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단을 하는 게 무슨 남자친구한테 투자를 하는 일이라는 건지 말 같지도 않고 창피하기도 해서 주변에 고민이라고 털어놓기도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딱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 처음부터 이렇게 삐그덕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면서 굽씹으면 굽씹을수록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엄마 말이면 개개이라는 남자친구에 대한 말도 생각났죠. 그렇다면 남자친구와 어제 어머님 이야기를 나눈 건 확실한데 저한테는 왜 전화를 주지 않은 걸까요?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건지 엄마를 무마인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결혼은 하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 제 선택은 틀린 적이 없었고 제 감도 틀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파혼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울리고 시작했고 이렇게까지 일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제 자신에 대한 화도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조용하던 남자친구가 전화가 오더군요. 예은아, 내일이나 내일 모레에 퇴근하고 시간 잠시 되나? 아니 그건 둘째 치고
우선 그때 예단 엄마하고 얘기 나눈 거 뭐야? 나한테 먼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얘기를 먼저 해줘야지. 왜 어머님은 말해봤자라고 너는 엄마 말에는 깨갱이라는 소리가 왜 나와? 화났어? 내가 만나서 얘기해주려고 했는데 사실 엄마가 그 집을 안 꺾지 뭐야. 나도 잘 설득하고 말해보려고 했는데 그분 해줬으면 하시는 것 같아. 이번 한 번만 장모님 장인어른께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될까? 괜히 큰 소리 내기 싫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렸어. 뭐? 그걸 말이라고 해? 예단은 이러기를 하는 게 어디 있어. 그것도 집을 받는 것도 아닌데. 너 형들도 결혼 다 했다며. 그때도 이렇게 했어? 난 형들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 그냥 엄마가 다 알아서 하신 걸로 알아. 그냥 우리 결혼할 거 한 번만 해달라고 부탁 좀 드리자. 한 번 잘하면 평생이 편할 거 아니야. 왜 엄마한테 똑바로 얘기를 못해? 우리 얘기 이미 다 했잖아. 예단 생략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려. 엄마가 너무 세게 나와서 그랬어. 미안해. 너도 그렇게 깊게 생각한 줄은 몰랐다. 그냥 좋게 해결하고 싶어 할 줄 알았어.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무슨 일인데 갑자기? 왜 시간을 물어본 거야? 아니, 우리 형들하고 형수님들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예은이가 너무 궁금하다고 하시지 뭐야. 우선 만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나 예단 안 해. 그리고 출고국 가구로 할 생각도 없어. 우리가 쓸 건데 그건 낭비야. 알았지? 정확히 알아도.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확신이 들었어요. 무조건 파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남자친구는 엄마에게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장모님 장인어른께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자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평생 이 사람을 믿고 어떻게 제 인생을 맡길 수 있나요? 저는 그날부터 마음 정리를 시작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은 처음이라서 마음을 다녀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정이 떨어졌어도 그래도 좋은 추억도 그만큼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점점 마음을 가져가고 있던 어느 날, 저는 형님하고 형사님도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계속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조르른 뒤에 잠시 인사만 하고 나오기로 하고는 식사 자리에 들렀습니다. 가보니 남자친구의 형 두 분과 형님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처음 서로 만나게 된지라 어색한 웃음을 하고는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형님분들이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정말 친절하시더군요. 진심으로 저와 인연이 될 수 있는 것에 감사한다고도 말씀해 주시고 정말 1등 며느리감처럼 보였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기엔 너무 아깝다고 생각이 들 만큼 말이죠. 그렇게 간단한 인사를 하고 제 소개도 드리고는 잠시 형들과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형님들과 셋이 남게 되었어요. 근데 그 순간 형님분들이 조금 표정이 이상해지시더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동사라고 불러도 되나? 결혼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지? 네, 다들 아프죠. 결혼이 정말 쉽지 않아요. 아니, 돈들 일이 많진 않아. 이것저것 많이 들잖아. 예상치 못하게 많이 들 것 같아서. 고생이 앞으로도 많을 텐데 힘내 둥서.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도 아니야. 그냥 혹시나 마음 상하는 일 있고 해도 잘 현명하게 해나가라고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네, 말씀 감사드려요. 그 말을 듣는데 다 풀리란 느낌이 오던 건 왜일까요? 그 순간 저는 형님들도 똑같이 시어머니께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그런 만행을 모두 겪었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좋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저는 파혼하기로 더 확실하게 마음먹었고
그대로 이제 말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형님분들은 이미 결혼을 했고 되돌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어떤 형님이 결혼하면서 자주 해왔다던 내용이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어머님이 달달 볶았던 걸까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해와야 한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만남을 마무리하고 돌아와서는 결혼 준비를 완전히 멈추기 시작했고 언제 관계를 끝난다는 것을 말해야 하나 타이밍만 엿보고 있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그 시어머니를 참고 견딜 생각이 아예 없었거든요. 결정적으로 이제 만나고 온 형님들의 얼굴이 자꾸 오른거렸어요. 오죽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니 어딘가 불편해오는 모습이 마치 저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듯했죠. 타이 현명하게 해나가다라는 말도 계속해서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을 모두 드리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남자친구랑 결혼 진행 안 하기로 했어요. 죄송해요. 아니 갑자기 왜 괜찮았는데 무슨 일 있는 거야? 무슨 문제라도 있니? 거기 어머님이 저하고도 안 맞아요. 상식적이지 못하신 것 같아요. 집도 안 해주시면서 출국국 각오에 예단은 이러고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넘쳐 흘러도 그건 낭비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전화가 오는지 정말 화딱지내 죽겠다니까요. 아니, 청소밥은 뭘 했는데 잘 말씀 들어보라고 하지 그랬니? 말했는데 엄마 편을 두더라고요. 우리 집에 부탁 좀 해보자고. 잘 마무리하자고. 다 그렇게 못 살아요. 내 선택 언제나 믿어줬잖아요. 이 결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도 정서방이라고 부르지 마시고요. 어머나, 정말? 그래, 좀 당황스럽지만 척 보면 안다고. 그 정도 되면 시작하기 전에 끝나는 것도 맞을 것 같아. 마음 잘 정리하렴. 엄마 아빠가 항상 옆에 있어줄 테니. 그렇게 저는 엄마 아빠께도 말씀을 다 드렸고 엄마 아빠께서도 처음에는 당황하시더니 파혼하는 제 선택에 대해서 언제나 그렇듯이 지지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예약한 것들에 대해 환불 규정을 한번 다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커플링이나 스튜디오 등등 예약한 게 은근히 있었거든요. 전화로 남자친구에게 그만 만나자고 이 결혼 준비를 모두 멈추자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다음 데이트에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와중에도 어머님의 전화는 멈추지가 않았죠. 정말 사람 미치게 하시더군요. 예은아,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사기로 한 거야? 부모님이 다 지원해 주신다지? 아니요. 말씀드렸는데 말도 안 된다고 하시던데요. 그렇게 결혼 준비 말 같지도 않게 하는 곳은 처음 봤다고 하시던데요. 뭐? 그것도 못 해준다고 하시니? 월등딸인데? 참나. 나 오늘 친척들 만나서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다 자랑하고 말해놨다. 책임져야지. 네 형님들 봐봐. 얼마나 비일비기어서 결혼했냐? 다들 머리는 빈 졸부들이야.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 내 아들들 만나서 신분상승한 건데 지들이 그런 거 안 하고 배겨. 넉넉잖은 형편에 간이나 쓸개도 다 빼줬지. 차도 사줘, 뭐도 해줘. 거기도 한 억 단위 들었을 거다. 근데 왜 너만 요란스럽게 구니? 앞으로 난 더 빼먹을 거다. 첫째도 둘째도 우리 막내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잘 생각해라. 걔네가 괜히 그렇게 했겠니? 다 이유가 있으니 그렇게 했겠지. 그 순간 저는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고 남자친구한테 당장 파혼하자고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전화 좀 끊어보세요. 아줌마들한테 급하게 말해야 될 게 있어서요. 그렇게 저는 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고 파혼하겠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나야,
우리 파혼하자. 결혼 준비 그만하자. You 뭐라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곧 만나서 웨딩 박람회도 가기로 했잖아. 왜 갑자기 결혼 준비를 그만하자는 거야? 뭔 소리야 대체? 너네 엄마 하는 거 진짜 꼴사 나와서 도저히 못 봐주겠다. 예단을 이러거나 취해오라고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어디 강남에 집 하나 해주고 얘기하라 그래. 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 다 했으니까 너도 알아서 니네 집 정리해. 진짜 너랑 점 쌓인 거 생각해서 잘해보려고 했고 결혼은 우리끼리 하는 거라서 참아보려고도 했는데 하늘을 보면 열을 안다고. 그런 집에 나 시집 못 가겠다. 한불 잔치는 내가 다 알아보고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너네 엄마 입 다물게나 시켜.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화가 난 줄을 모두 말해버렸고 남자친구는 크게 당황한 듯 보였어요. 제가 이렇게 화가 많이 난 줄은 모르고 있었을 거고 더군다나 파혼을 하자는 말을 들으니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런 엄마를 둔 게 잘못인 거죠. 물론 남자친구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엄마 신기를 안 거슬리게 하려고 저를 다해달 부탁거든요. 정말 어려운 말을 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해지더라고요. 사실 이런 말 하기까지 저도 쉬운 게 아니었어요. 주변 사람 모두 저희가 잘 준비하고 결혼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고 축하도 많이 받았는데 급작스럽게 파혼했다고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제 인생을 담보로 거는 것보다야 훨씬 낫겠죠. 그렇게 저는 그날 엄마 아빠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다시 잡으려는 건지 아니면 또 할 말이 남은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갑자기 전화야? 여은아, 진짜 진심이야? 아까 말한 거 말이야. 홧김에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혹시나 좀 더 생각해봤나 싶어서. 너 나 그렇게 만나고도 몰라? 내 성격을 몰라? 그게 홧김에 말한 것 같았어? 너네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엄마한테 내가 잘 말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화나셨는지 더 의식한다고 난리야 지금. 내가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서 미리 전화를 했어. 그 전에 결혼 진행 그대로 한다고 하면 내가 말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진짜 개념이라고는 배운 적이 없는 직구상이구나. 너가 어떻게 의사가 됐는지 모르겠다. 남의 집에 와서 그렇게 깽판 친다는 게 제정신이니? 이건 뭐 경고 전화야? 파혼한다고 했고 우리 사이가 끝났으면 그냥 끝난 거지 우릴 찾아온다는 거야. 찾아오긴. 다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서 전화를 했다고? 미리 내가 알아봤어야 하는데 내 죄가 크다. 우기만 해.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 제가 화가 나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갑자기 집에는 왜 온다는 거고 남자친구는 왜 못 말린다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지금 이 모든 걸 겪어야 하는지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남자를 잘 못 고른 죄라도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저희 부모님은요. 그냥 예뻐해주고 나를 믿어준 잘못밖에 없지 않나요?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은 진심이었어요. 아직까지 혼외 신고도 한 것도 아니었기에 저희는 완전 남남이었고 서류상으로 정리할 것도 아예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투인종이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살펴보니 어머님과 함께 형님들이 찾아오신 거였어요. 저는 엄마 아빠를 방에 들어가시라고 하고는 절대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그렇게 저는 어머니에게 문을 열어드렸어요.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네가 미쳤니?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파혼이야? 잘 생각해.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당신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파혼하는 거예요. 뭐, 당신? 말 다 했냐? 없는 집구석이라서 틈이라도 봐주려고 했는데 이게 끝까지 기어오르네. 내가 뭐 틀린 말했냐? 왜? 얘다 날 돈이 없니? 그럼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지.
어머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소리를 구레구레 지르고 계셨고, 저는 이미 파혼도 했고, 사이도 끝난지라 더 이상 대화할 가치를 못 느꼈지만, 끝까지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형님들 두 분은 옆에서 곤란한 표정을 계속 짓고 계셨고, 저에게 퉁서 그러지 마, 라고 하면서 계속 저를 달래시더라고요. 이 상황이 정말 답답했어요. 네, 그 비싼 아들이랑 결혼 안 한다는데 왜 여기 와서 깽판을 치세요, 아줌마? 저 아세요? 이제 우리는 모르는 사이 아니에요. 왜요? 아들 데리고 장사하려다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아들 장사하시려면 적당히 하셨어야죠.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나이만 먹는다고 다 어른인 줄 알아요? 아줌마 보니까 딱 알겠네요. 나이 딴 대로 먹은 거요. 뭐, 아줌마? 왜 너만 유별나게 크냐고. 우리 아들 데리고 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척척 여기니 형님들처럼 내놓을 것이지. 내가 아준 너가 하는 꾸러지가 어이가 없어서 왔다. 싫은데요? 저거 왜 내놔요? 아니, 도둑이세요? 그딴 생각 굳히지 않는 이상 아무도 시집 안 갈걸요? 그리고 형님들 잘 들으세요. 이런 모습 보이고 이렇게 일 크게 만들어서 정말 죄송해요. 다만 형님분들도 생각 잘하셔야 할 거예요. 형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다니시는지 아세요? 다들 머리빈 돌부들이라고 하면서 신분 상승했다고 하세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줬다고 하시고 다니세요. 괜히 그렇게 했겠냐고 하면서요. 저기 아줌마, 아들이 무슨 대통령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며 어머님이 그대로 형님들에 대해서 말을 했던 전화 녹음 내용을 모두 틀어버렸어요. 녹음에서는 형님들을 무시하는 내용이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었고, 형님들은 충격을 크게 받으셨는지 눈물이 꽉 찬 채로 입을 벌리고 서 계셨어요. 어머님은 얼굴이 빨개져서는 당황하신 듯 보였고요. 너 그거 안 꺼? 어디서 두닥한 거를 들이밀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없는 집구석이니까 꺼져드릴 거고요. 아들 장사해서 돈 받아놓고 뒤에서 형님들 유기나 하고 다니지 마세요. 당신 아들들이고 그렇게 볼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더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뒷거리야. 얘 적재야. 나 좀 푸집 좀 해라. 그 순간 어머님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뒤로 넘어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첫째 형님에게 잡아달라고 하는 순간 첫째 형님의 얼굴이 차갑게 변하더니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제 착자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런 취급 당하면서 못 살겠네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결혼할 때도 얼마나 사람을 뒤를 붓으셨어요? 여전하시네요. 책까지 받아가셔놓고 뒤에서 머리빈 돌고요. 알아서 비일비기였다고요? 하루에도 12번씩 전화 오셔서 내놓으라고 전화하실 땐 언제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자 옆에 계시던 둘째 형님도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시더군요. 저도 그만할게요, 어머님. 정말 충격적이네요. 진짜로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태까지 제가 타본 게 얼만데 무슨 신불상승이요? 제가 무슨 신불상승을 했는데요. 저도 저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는데 남편 만나서 오히려 신분 하락한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그냥 혼자 아들 끼고 잘 여생 보내세요. 전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형님 말, 그리고 동서될 뻔한 이 똑똑한 처제가 하는 말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지만 두 분 다 여태까지 타봐온 게 너무 많아 보였어요. 결혼할 때도 둘둘 붙어서 착까지 받아낸 것 같더라고요. 12번씩 전화하셔서 저에게 하던 것과 똑같이 하셨겠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요. 그렇게 그날 어머님은 부들부들거리더니 집으로 향하셨고 저는 형님들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형님분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예단을 좋은 걸로 하고도 계속 시집살이 한 것을 생각하면 억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많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 뒤로 저는 깔끔하게 돈 정리해야 할 부분은 정확하게 하고 남자친구와 정리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형님들과는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인생 선배로서 조언도 받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가 되었어요. 정말 좋고 멋진 분들이시거든요. 현재 이혼 소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고 여태까지 받아온 시집살이들과 고부 갈등으로 소송을 하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냥 합의 이혼을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속으로는 제가 가정을 손들일 때 뒤흔든 건 아닌지 걱정도 많고 죄책감도 많이 들었는데 형님들은 이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며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고 많이 참고 있었다고 잘 달래주셨어요. 오히려 고맙다고 하시면서요. 저 또한 산부인과에서 열심히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싶고 그 속으로 있었지만 현명한 선택을 해서 잘 헤쳐나온 형님들도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분은 아들들과 크게 싸운 후 아버님과도 연을 끊고 쫓겨나 혼자 골방에서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랑스럽던 아들들을 데리고 장사하려 했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금방 봄날이 오겠지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자분들은 항상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